자, 이전 영상에서 연력학 제0법칙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열역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열역학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 열역학은 분자의 불규칙한 열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물리현상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거를 열역학이라고 해요. 분자의 불규칙한 열운동입니다. 열과 관련되죠? 불규칙합니다. 분자, 기체 분자 또는 이 작은 입자들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규칙한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물리현상, 그걸 다루는 분야가 바로 열역학이에요. 자, 그럼 이 열역학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분자들, 기체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인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분자들 중에서도 특정하게 정해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상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기체는 기체인데 이상기체예요. 일상에서 존재하는 거는 이상기체가 아니에요. 그거를 특수화시켜 놓은 겁니다. 조건을 가해서. 자, 이상기체란 무엇이냐? 먼저 부피를 무시할 수 있는 상태. 분자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이러한 기체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막 움직이다 보면 서로 충돌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각각의 분자들 간에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 한 개의 분자가 다른 분자를 뭐 잡아당기거나 밀어내거나 그렇게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해요.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덩어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자의 부피를 무시하면서 충돌 시 에너지 손실이 없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지 않는 기체.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지 않는데요. 하나가 다른 걸 잡아당겨요. 즉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부피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부피 자체가 0이라고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충돌하죠? 그럼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 있겠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존재해요. 이거를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체가 충돌을 하면서 이제 다른 물리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기체가 움직이면서 충돌을 해요. 그럼 힘이 가해지죠. 충돌을 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운동량과 충격량 하면서 두 물체가 충돌을 했어요. 한 물체와 다른 물체가 꽝 와서 충돌하면 서로 간에 힘을 작용하지요. 그렇죠?
이거는 거시적인 세계입니다. 미시적인 세계에서 부피 자체를 무시할 수 있대요. 아주 극히 작다는 얘기예요. 이 극히 작은 기체 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지요. 이 거시적인 세계에서 물질 하나와 또 다른 물질 하나 간에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하나하나의 개념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에서는 한 개 한 개의 개념으로 따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부피 자체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크기 자체가 무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의 개념으로 따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시세계에서 따지는 힘의 개념으로 미시세계인 이 기체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시세계에서 힘의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뭘 도입을 했느냐?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미시세계에서 작용하는 힘을 다루기 위해서요. 그럼 이 압력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압력은요,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힘은 힘인데 어떻게 해요? 단위 면적당 수직이요. 이러한 면적이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껴서 꽝 작용하면요. 비껴서 작용하는 거를 다시 또 X축, Y축으로 힘을 나누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 중에서 X축 성분은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수평이죠. 이거는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요? 이 성분 중에서 수직 성분 요것만 따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단위 면적이래요. 단위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그럼 일정한 면적 A에 힘이 F가 작용했다고 칩시다. 그럼 단위 면적 1일 때는 과연 얼마가 작용할까? X입니다. X는 A분의 F 나오죠? 이거를 압력이라고 했어요. 힘의 단위 뭐예요? 뉴턴이죠. 면적의 단위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이거를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압력이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 그러면 거시세계에서 작용한 힘의 개념을 갖다가 적용시킬 수가 있죠. 단, 부피 자체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한 개의 개념이 아니라 면적에 작용하는 전체 힘의 개념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력학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힘 F를 쓰는 게 아니라 압력의 단위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됐죠? 그럼 어떤 물체에 압력이 가해져요. 이 압력이 가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압력이 가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를 측정하는 거를 갖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 기관을 갖다가 열기관이라고 해요. 즉 무슨 얘기냐? 열기관이란 지금 열을 가해서 그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예요. 이거를 열기관이라고 해요. 열을 일로 바꾼대요. 근데 일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W는 힘 곱하기 거리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힘을 연력학에서는 F를 안 쓰고 뭘 쓴다고 그랬어요? P를 쓰면 되죠. 이 P. 그럼 F는 어떻게 표현돼요? P 곱하기 A가 되죠. 이거를 여기다 쓴다는 얘기예요. 즉 열이 가해지면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그 에너지가 바로 열. 이거 에너지라고 그랬죠? 에너지가 바로 E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열을 일로 바꿔주는 장치, 그거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피스톤을 봅시다.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피스톤 이렇게 있었어요. 두께가 이렇게 있고요. 요 놈이 속안에 기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놈의 기체가 피스톤 바닥을 막 쳐요. 막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이걸 쳐요. 이것저것 막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쳐요.
충돌 시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입자들 사이에 부딪히더라도 에너지 손실 없이 다시 튀어나와서 막 움직이다가 이 면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면의 면적을 A라고 합시다. 여기 A라고 해놨죠?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막 쳐요. 치면은 뭘 가해요? 힘을 가하게 되죠. 힘을 가한단 말이에요. 힘을 가하게 되면 요 놈이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니까 기체들이요. 요 놈이 이렇게 밀려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자, 이렇게 밀려났다고 칩시다. 이 밀려난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델타 L이라고 할까요? 델타 L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밀려났어요, 이게.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자, 기체가 힘을 가해서, 즉 기체가 힘을 가해서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내요. 밀어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체가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밀어내질 못하고 밖에서부터 이 피스톤을 왼쪽으로 밀면은, 피스톤을 왼쪽으로 밀면요, 기체는요, 줄어들게 되죠, 공간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일을 해봅시다. 일을 표현해봅시다. W는 Fs였어요. F, 뭐였습니까? 압력 곱하기 면적. 압력 곱하기 면적. 압력 곱하기 면적. 그렇죠? 곱하기 S. 거리가 얼마예요? 델타 L만큼 늘어났어요. 델타 L. 자, 이거는요.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델타 L이에요. 자, 면적 곱하기 델타 L 하면 뭐가 나와요? 부피 나오죠. 바로 델타 V 나와요. 압력 곱하기 델타 V. 즉 변화한 부피. 그거란 얘기예요. 부피 변화량이에요. 이 부피 변화량은 어떻게 해요? 나중 부피가 요만큼이죠. 처음 부피는 요만큼이죠. 그러면 나중 부피 요만큼에서 처음 부피 요만큼 빼면은 요만큼이 되죠. 변화한 양. 요게 델타 V예요. 따라서 이거는요. P,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 빼준 거.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게 그런데 세 가지가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쓸까요? W equal P 델타 V예요. 델타 V는 P 곱하기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 뺀 거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W가 0보다 큰 경우 봅시다. 물론 지금 하는 거는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와 일과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자, W가 0보다 크답니다. 어느 조건이죠? 압력은 일정하니까 요거는 변화 없죠. 그럼 델타 V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이때는 델타 V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크다는 얘기죠. 즉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기관 내부에 있는 기체가 힘을 가해서 부피를 늘렸다는 얘기예요. 즉 기체가 외부에게 일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외부에 일을 한 겁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예요. 됐죠? 두 번째, W가 0보다 작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델타 V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 얘기는요,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작으니까 얘가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안에 있는 기체가 밖으로 힘을 가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체가 일을 받은 겁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기체에다가 일을 해준 거예요. 외부에서 기체에다 일을 해줬으니까 기체가 일을 받은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가 0인 경우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델타 V가 0이에요. 그 얘기는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요,
기체가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일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W equal P 델타 V가 바로 기체와 일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압력과 부피에 관한 그래프가 바로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압력과 부피에 관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 부피, 여기 압력입니다. 처음 0이라고 할게요. 자, 처음 어디를 P1으로 할까? 여기를 P1으로 해볼게요. P1으로 하고 여기를 P2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를 V1, 여기를 V2라고 해볼게요. 먼저 P1이라고 하는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여기 V1에서 V2로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면 1은요? W는요? 이렇게 되면 이게 1번입니다. 자, 1번인 경우 W는요? P1 곱하기 델타 V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P1 나중 V2에서 처음 V1 빼주면 되는데 V2가 더 크죠? 이건 0보다 커요. 즉 2를 한 거예요. 이 면적이 바로 1이란 얘기예요. 기체가 외부에게 해준 1이란 얘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P2에서 처음 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칩시다. 부피 V2로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2번이에요. 자, 2번은 W는 P2 델타 V예요. 그럼 P2에다가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죠. 이 면적. 그렇죠? 단 1과 2 중에서 누가 커요? 1번이 2번보다 커요. 즉 2를 더 많이 해줬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내려와요. 자, 이 경우도 요 면적이 바로 1이에요. 0보다 크죠? 그쵸? 요거를 3번이라고 해봅시다. 3번에서는요. 압력 변하죠. W는 압력도 변하죠. 델타 P가 되죠. 부피도 변하죠. 델타 V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0보다 크죠. 이 면적이요. 이 면적. 그렇죠? 기체가 한 일을 비교해 봅시다. 그럼 단순히 면적만 비교해 봅시다. 제일 큰 거 누구예요? 1번이죠. 그 다음은요 3번이죠. 그 다음은요 2번이죠. 그렇죠?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고 칩시다. 이게 4번이라고 칩시다. 그럼 4번에 해당하는 거는요. W는 P 델타 V인데 P는 델타 P 1에서 2로 됐죠. 델타 P예요. 그 다음에 델타 V가 얼마예요? 델타 V. 요 놈이 0이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거는요. 0 나오죠. 이때가 바로 요거예요. 기체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제일 작은 경우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가십니까? 기체가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체가 하는 일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압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기체 내부에 있는 기체 내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